자, 한국 SLBM 세계 8번째 기술 보유라는 뉴스 보셨죠? 요 꼬리를 물고 한번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SLBM이 세계 8번째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SLBM, 우리 최근에는 북한에서 SLBM을 발사를 해서 성공한 것을 몇 년 전에, 그죠? 재작년에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현재 우리도 SLBM을 성공을 했다. 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래서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이거를 왜 제가 소개를 드리냐면은, 자, 일단은 한번 뉴스를 보십시다. 이렇게 한국, 북한 등에 이어서 세계 8번째 SLBM 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라고 대대적으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국력이, 또 국방이 튼튼해지는 거니까 반길 일이죠. 도산 안창호함 6개의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고 대략 한 3,000톤급이고요. 길이가 한 80m 정도 되고, 여기 또 중요한 건 또 AIP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Air Independent Propulsion이라 그래서 잠수함들은 이제 공기를 한 번씩 주입하기 위해서 물 위에 올라와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물속에 그냥 자망해서 2달 가까이, 20여일 연속 자망 능력이 20일 가까이 되네요. 20일 정도 자망해서 다녀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될 만큼 안에서 자체적으로 AIP, Air Independent Propulsion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장보고 1, 2, 3가 있는데 지금 3급인데요. 1 때는 56m, 그 다음에 2 때는 65m, 2부터 AIP가 장착이 됐고, 장보고 3, 현재 아산도, 도산 안창호 함은 장보고 3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000톤급, 그렇습니다. 자, 북한의 SLBM 발사 실험이 재작년 2019년 10월 달에 원산만 앞바다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SLBM을 보면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제가 이스라엘 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의 돌핀 잠수함은 현존하는 이 잠수함 가운데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잠수함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잠수함입니다. 돌핀 잠수함들. 이 SLBM이 꼭 절실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거죠. 우리 본토에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핵탄두를 발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중간에 요격당하는, 1차적으로는 사거리가 있고요. 그죠? 사거리라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고, 2차적으로는 열심히 날아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요격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죠. 그러면 잠수함에 싣고 간다는 것은 상대방의 바로 코앞에까지, 해저 수심을 통해서, 수심 깊은 해저를 통해서 상대방 코앞에까지 가서 물속에서 발사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 위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사실상 최초로 적용한 곳이 이스라엘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본토에서 이란, 이라크 쪽, 이라크까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보다도 이란이 가장 적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 개발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1600km란 말이에요. 1600km를 이스라엘 본토에서 발사를 했을 경우에 중간에 요격을 당한다거나 그럴 수가 있다는 문제,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만약에, 그동안 여러 차례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만은, 만약에 중동 국가들이 한꺼번에 담합을 해서 한날 한시에 왕창 이스라엘을 공습하고 폭격을 가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초토화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특히나 공군력이 우세했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공군력이 전부 초토화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전력이 그냥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때 효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돌핀급 잠수함을 통한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략, 2차 공격. 너희들이 담합해서 우리나라 본토를 초토화 시켰다고 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들 코앞에까지 잠수함이 가서 물속에서 바로 날아가는 핵 미사일이 당신 나라의 수도를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전략인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미 90년대, 지금 한 20년 전입니다. 90년대에 공군력을 대체하는 해군력으로 해서 그때 이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이 활용이 되고 현재까지도 가장 아주 우수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핀급 잠수함의 중요한 부분의 재원 중에 하나를 보면요, 요 밑에 부분에 있는데요, 4개의 25.5인치 어뢰관이 있습니다. 보통 어뢰를 쏠 수 있는 곳은 서프 하푼까지 발사 가능한 것은 533mm, 53cm, 53cm 정도의 어뢰관이 6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4개의 25.5인치 어뢰관이 있습니다. 이건 650mm입니다. 이 650mm에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이 돌핀 잠수함의 승무원은 35명이고 10명의 특수부대 요원이 있습니다. 10명의 특수부대 요원이 바로 이 650mm 어뢰관을 통해서 들랑달랑합니다. 들랑달랑합니다. 즉, 650mm, 65cm. 그러니까 이 특수부대 요원들은 적어도 산소통, 그죠? 산소통 굉장히 슬림합니다. 산소통까지 메고 들고 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65cm짜리가 필요하고요. 사실 이 부분이 제작 단계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됐다고 있어요. 25.5인치, 650mm 어뢰관이 문제가 처음에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 어뢰관을 반드시 요구했고 독일의 유보트 제작사는 이 요구 조건 때문에 상당한 개조를 해야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해군 측은 이 어뢰관으로 수중 침투 요원을 보낸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또 사정거리 1500km인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인식이 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그러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 해군이 2000년 이스라엘이 인도양에서 잠수함에서 행한 순항미사일 시험을 탐지함으로써 것이 나타났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여태 댓글 주신 분 가운데 우리 이재호 선생님 뭘 주시냐면요, 그런 질문을 한번 주셨어요. 혹시 그 시신 내구 됐을 때 그 당시에 경인방송에서 보도한 지신 내구 발견이 혹시 일본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잠수함이 일본 잠수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어저께 잠깐 주셨어요. 그에 대한 제가 답변드렸는데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그 동양계라는 것은 처음에 시신 내구가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 그 시신 내구를 접한 군의관이 제일 먼저 우리 천안함 가족분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유가족 대표가 2사람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래요. 달려갔는데 이렇게 살펴보더니 우리 시신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있는데 앰뷸런스가 와서 그 시신 내구를 수습을 해서 어디론가 갔다라는 것이 OBS의 보도 내용이고요. 제가 그것을 아는 것은 그 기자 2분을, 그때 취재한 기자 2분을 정동극장 옆에 있는 프란체스카 커피숍에서 2분을 만나서 소상하게 들었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입니다. 그때 백령도에 취재하러 갔더니 무엇부터 취재해야 될지 모르겠다 해서 거기에 있는 평소에 아는 군의관 한 분이 거기 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지금 엄청나게 바쁘다. 왜 바쁘냐? 시신 내구가 들어왔다. 그래서 막 수소문해서 찾아갔더니 이미 상황은 끝나 있더라. 근데 시신 내구를 확인한 유가족분들이 보더니 이거 우리 시신 아니다라고 하고 그냥 가셨고, 앰뷸런스가 와서 내 시신을 태워서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 유추하는 거죠. 만약에 시신이 외국인이었다고 하면 우리 유가족분들한테 얘기하지를 않았겠죠. 물론 26일 날 사고가 발생하고 31일 날 닷새가 지나서 발견된 시신이기 때문에 몸이 퉁퉁 불었거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양인과 서양인을 구분하지 못한다, 또는 중동인과 동양인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
그래서 우리 이지호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혹시 일본 아닐까라고 했지만 제가 유추하기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는 잠수함의 승조원은 35명이고 특수부대 요원이 10명이라고 한다면 그 10명의 특수부대 요원이 동양계의 요원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또는 미국이 그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깊숙하게 자신들의 일 이상으로 그렇게 했을 때에는 특수부대 요원은 미국의 실 요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배제할 수도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발견되었던 내구의 시신은 결국 천안함과 충돌한 곳에서 나온 시신으로 판단이 되고, 일본인 가능성은 없고요. 또 일본의 언론인 가운데 시마추, 고이치 시마추 언론인께서 천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보도한 내용이 있지요. 천안함 침몰 사고가 발생했던 동일한 시기에 이스라엘의 북경에 있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였다는 정보가 있다. 그리고 동일한 시기에 이스라엘 잠수함 한 척이 서해 바다에서 침몰하였다는 정보가 있다. 그러나 천안함과의 연관성 여부는 알려진 바가 없다. 짤막한데 처음에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2017년에 슈마추 교수를 이제 만났죠. 토론에서 어떤 세미나에서 만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물어봤더니 여러 정보 라인이 있고 그로부터 들은 정보다. 또 그분이 주장한 여러 가지 주장 중에는 꼭 그것이 팩트다라고만 주장한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쭉 인용해서 정보를 이 정보 저 정보 내어놓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그 정보였고 저는 그것이 굉장히 팩트에 근접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인 단 한 가지 이유로 돌핀 잠수함을 꽂고 있는 데에는 이 그림 한 장이 참 잘 나타내 줍니다. 여기서 누가 그러죠? 또 어떻게 중동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극동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냐라고 하지만 그래서 극동에 기지가 있다 그랬죠. 베트남 캄남밤에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주 작전 요원 부분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온다면 여기 바로 이란 이라크 코 앞에서 부상을 해서 여기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800km 이내에 이란 이라크가 전부 커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세컨드 스트라이크 전략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략이 변화했고 이스라엘이 초강대국인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돌핀급 잠수함에 탑재된 핵 미사일, 그게 바로 SLBM인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야말로 가장 이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전략으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SLBM을 지금 개발을 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만 바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앞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갖다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에서는 핵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2019년 7월 23일 날 신포 조선소에서 북한 핵 추진 잠수함인 5,000톤급이라 그래요. 5,000톤급인데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일보 보도입니다만은 2013년 가을 2019년이 되어서야 실질적으로 발사 실험을 하고 했지만 훨씬 그 이전부터 개발이 포착이 된 것은 2013년부터 개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하는데 한 가지 뉴스를 접한 것 중에 기억나실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0년 11월 9월 달에 11월 9일에 로스앤젤레스 앞바다에서 SLBM 하나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저쪽으로 사라진 뉴스가 있습니다. LA 앞바다 약 50km 지점에서 정체 모를 SLBM이 발사가 되는데 지역 방송국 카메라에 잡히고 수많은 LA 주민들이 그걸 봤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공인된 가장 유력한 견해는 북한 발사설이다라는 거죠. 언제든지 미국 본토 가까이에 갈 수가 있고 거기서 바로
우리는 이것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인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역 방송국의 뉴스 프로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이 문제를 다뤘는데 그 다루는 기자가 대담을 하고 있는 배경화면이 배경화면에 우리 한반도에 북한의 지도를 확대를 해서 뒤에 배경으로 놓고 이 대담 뉴스 프로를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인터넷에서 계속 검색을 했는데 2010년 11월 달에 미국 LA 앞바다에서 SLBM이 발사되는 그 내용과 관련된 화면 저는 못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족분 중에 찾게 되면 한번 연락 주시면 다음에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분명히 봤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미국의 지역의 언론의 추측대로 북한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면 2010년도에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이 돼서 실제로 SLBM 탑재한 잠수함이 미국 근해까지 갔었고 거기서 데몬스트레이션 삼아서 바다에서 바다로 쏘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다고 한다면은 훨씬 그 이전부터 상당만큼 개발을 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핵 개발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개발을 해온 거죠.